1장. 정년 퇴직 후 처음으로 생긴 빈 시간. 30년 넘게 아침 6시에 눈을 떴다. 양치하고 면도하고 셔츠 단추 채우고 구두끈을 조여맸다. 출근은 습관이자 내 역할이었다. 그런데 정년 퇴직 후 처음 맞은 월요일 아침. 눈을 떴는데 갈 데가 없었다. 일찍 일어난 내가 할 일은 거실 창문 열고 멍하니 바람 쐬는 것뿐. 아내는 등 돌린 채 조용히 밥을 차리고 나는 조용히 앉아 그 밥을 먹는다. 대화 없이 소리도 없이 TV 소리만 거실에 울린다. 달력을 넘기며 날짜를 확인해봤다. 오늘이 무슨 요일이더라. 그 질문을 스스로에게 할 때 어쩐지 서글펐다. 그날 오후 고향 친구 태식이 전화를 걸어왔다. 야, 너 진짜 은퇴했냐? 좋겠다. 시간 많아서 우리 한번 떠나자. 옛날처럼. 병철이랑 성만이도 연락했어. 다들 오랜만에 바람 좀 쐬자고 하더라. 나는 대답을 망설였다. 여행이라니. 그 단어는 내 삶에서 참 오래 잊고 살았던 말이었다. 하지만 태식은 한마디를 더 던졌다. 이제는 우리도 한 번쯤 우리만의 시간을 살아봐야 하지 않겠냐?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남았다. 2장. 출발 전날 설렘보다는 낯설음. 여행 가방을 꺼낸 게 몇 년 만인지 모르겠다. 그나마도 아내가 결혼식 가자고 할 때 들고 갔던 게 마지막이다. 가방 안엔 아내가 챙겨 놓은 것들이 들어있었다. 면 셔츠 2벌, 속옷, 약통, 그리고 작은 파우치 하나. 파우치엔 면도기, 칫솔, 파스, 숙취 해소제까지 들어있었다. 나는 그걸 멍하니 들여다봤다. 이게 뭐라고 이렇게 긴장되냐. 마치 신입사원 시절 출장 가기 전날처럼 마음이 어수선했다. 아내는 내 옆에 앉아 묻지도 않은 말을 했다. 잘 다녀와요. 친구들이랑 싸우지 말고, 술 많이 마시지 말고, 물 자주 마시고. 나는 그냥 응하고 고개를 끄덕였다. 고맙다고도 다녀올게요 라고도 못했다. 왠지 모르게 내가 나를 위해 나가는 게 낯설어서 말이 안 나왔다. 밤에 거실 소파에 앉아 조용히 TV를 봤다. 뉴스도 안 보고 예능도 안 보고 그냥 화면만 멍하니 바라봤다. 어릴 적 태식이네 집 앞 골목에서 자치기 하던 기억이 떠올랐다. 성만이한테 맞아서 울던 병철이, 거짓말 잘해서 맨날 혼나던 태식이, 그리고 그 옆에서 조용히 웃고만 있던 나. 그 시절 우리는 매일이 여행 같았는데 지금은 이렇게 한번 나가는 것도 큰 결심이다. 침대에 누우니 희한하게 설렘이 아니라 조금 긴장되고 조금 쓸쓸했다. 그래도 내일은 나를 위해 나가는 날이다. 3장. 여행 첫날 친구들과의 재회. 터미널에서 친구들을 마주한 순간 나는 순간 멈칫했다. 동수야, 너 살 좀 빠졌냐? 태식이가 활짝 웃으며 내 어깨를 쳤다. 여전히 목소리는 컸지만 그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자리 잡고 있었다. 병철이는 허리 보호대를 차고 있었고 성만이는 백내장 수술 자국이 남은 안경을 쓰고 있었다. 우리 다 늙었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그렇게 웃었다. 그리고 그 웃음에는 그 시절을 지나온 자들만의 허전함과 위로가 묻어 있었다. 버스에 올라타자 태식이가 소주 한 병을 꺼냈다. 이건 시작할 때 분위기 내는 거지. 병철이는 손사래를 쳤다. 야야야, 나 위염 약 먹고 나왔어. 이젠 맘대로 못 마셔. 성만이는 물을 들이키며 웃었다. 그래도 옛날 생각나긴 한다. 야간 자율학습 땡땡이 치고 보리소주 돌리던 거. 그 말에 다 같이 웃었다. 기억은 조금씩 달라도 그때의 온도는 똑같았다. 점심은 국밥집에서 간단히 먹었다. 국물은 뜨거웠고 안에 든 고기는 질겼지만 셋이 함께 먹는 밥이 오랜만이라 그런지 이상하게 맛있었다. 식당 밖으로 나와 담배 한 개비씩 피우던 그때 태식이가 말했다. 야, 우리 언제 이렇게 됐냐? 어릴 땐 늙을 거란 생각 단 한 번도 안 했는데. 나는 담배 연기를 하늘로 뿜으며 대답했다. 그땐 죽지도 늙지도 않을 줄 알았지. 우리는 아무 말 없이 봄바람을 맞으며 그렇게 한참을 서 있었다. 그 시간만큼은 각자의 삶을 버티며 묻어뒀던 이야기들이 조금씩 피어오르고 있었다. 4장. 밤바다 앞에서 꺼낸 진짜 이야기들. 숙소에 짐을 풀고 우리는 근처 바닷가로 나갔다. 모닥불은 없었지만
편의점에서 산 맥주와 말린 오징어 하나면 충분했다. 달빛이 바다에 길게 흘러내리고 있었다. 바람은 아직 차가웠지만 마음은 조금 따뜻해지고 있었다. 태식이 먼저 입을 열었다. 나 작년에 가게 접었어. 코로나 이후로 계속 적자였는데 결국 손 들었지. 그때 아들놈이 그러더라. 이제 좀 쉬세요, 아버지. 그 말에 내가 눈물이 나더라. 성만은 조용히 맥주를 들이켰다. 나는 딸이랑 말을 안 해. 어릴 땐 나만 바라보던 애였는데 이제는 눈도 안 마주치지. 나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 병철이도 털어놨다. 나는 작년에 이혼했다. 30년을 살았는데 서로가 남이더라. 서로 말 안 하고 눈치만 보다 결국 끝냈어. 나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모두가 웃고 떠들던 그 얼굴 뒤에 그 누구도 몰랐던 무게들이 있었다. 그리고 나도 말했다. 나도 나로 살아본 적이 없더라. 늘 누군가의 남편, 아버지, 팀장이었지. 근데 정작 나는 누구였는지 잘 모르겠어. 잠시 침묵이 흘렀다. 누구도 위로하지 않았고 누구도 위로받으려 하지 않았다. 그저 서로의 이야기를 조용히 옆에 두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태식이가 맥주를 다 마시고 말했다. 그래도 우리 아직 살아있네. 이렇게 만나서 웃고 말하고 마시는 거 보면. 그 말에 나도 따라 웃었다. 그래, 살아있는 것. 그게 참 고마운 일이구나. 그날 밤 우리는 말없이 별을 봤다. 젊었을 땐 보이지 않던 별들이 이상하게 선명하게 보였다. 5장. 돌아오는 길, 조금은 가벼워진 마음. 돌아오는 날 아침 우리는 말없이 식사를 했다. 순대국에 밥을 말아 조용히 퍼먹으며 서로의 눈을 가끔 마주쳤다. 전날 밤의 이야기들 때문인지 침묵 속에도 무언가 더 단단한 게 느껴졌다. 성만은 먼저 말을 꺼냈다. 우리 내년엔 더 멀리 가자. 제주도든 일본이든. 태식이 장난스럽게 받아쳤다. 그럼 네가 일정 짜. 난 돈만 낼게. 병철은 입가에 미소를 머금고. 그 전에 다들 건강 좀 챙겨라. 약봉지 소풍 오지 말고. 우리 모두 웃었다. 마치 20대처럼 한없이 웃었다. 기차에 몸을 실었다. 창밖으로 벚꽃이 흩날리고 고요한 논밭과 집들이 지나간다. 나는 한참을 멍하니 창밖만 바라봤다. 이번 여행이 좋았던 이유는 좋은 풍경 때문이 아니라 잊고 있던 나를 다시 만났기 때문이다. 이젠 나도 안다. 집에서 멍하니 TV만 보는 시간을 휴식이라고 부르기엔 뭔가 허전하다는 걸. 말없이 사는 삶이 편하긴 하지만 가끔은 울컥하게 말하고 싶은 순간이 있다는 걸. 동네 앞 버스 정류장에서 친구들과 인사를 나눴다. 조심히 들어가고 다음에 또 보자. 짧은 인사였지만 그 안에 담긴 정은 그 어떤 말보다 컸다. 집에 도착하니 아내가 조용히 말했다. 얼굴이 좀 좋아졌네. 나는 대답 대신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저녁 밥상 앞에 앉아 된장찌개 한 숟갈을 떠먹었다. 이게 삶이지 그렇게 생각하며 나는 오늘 일기를 다시 썼다. 이번 여행에서 우리가 찾은 건 관광지도 유명 맛집도 아니었다. 오히려 잃어버린 웃음, 말하지 못했던 고단함, 그리고 살아있음에 대한 조용한 고백이었다. 젊을 땐 몰랐다. 그냥 살다 보면 언젠가 쉴 날이 오고 그땐 편할 줄만 알았다. 그런데 막상 멈춰보니 시간이 남는 게 아니라 마음이 공허했다. 출근하지 않아도 되는 아침이, 나를 기다리는 곳이 없는 하루가 그렇게 무겁게 느껴질 줄은 몰랐다. 이번 여행은 그 공허함에 아주 작게 불을 밝혀준 시간이었다. 친구들과의 웃음, 진심 섞인 고백, 그리고 나도 힘들었다는 말 한마디. 그것만으로도 마음속 먼지가 조금은 걷히는 기분이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는 늦게라도 서로를 안아준 거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는 오랜만에 나 자신을 안아줄 수 있었다. 앞으로의 삶이 얼마나 남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남은 날들엔 조금은 나를 위해 살아보고 싶다. 한 사람의 가장이 아닌 그냥 나로서 웃는 시간. 그 시작이 여행이었다.